않고 그런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것이 있나? 뽑을 사람도 마땅치 않은데 나 하나쯤 투표를 안 해도 괜찮겠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왜 내가 꼭 투표해야 돼? 하며 무관심하지 않으셨는지요.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행하실까요? 시민들과 함께 시, 영화 등을 통해 선거와 정치 문화를 이야기하는 생활 속의 아름다운 선거 이야기. 이효순의 시선 공감 이효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적혀 있어요. 시민 게스트를 초대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면에 살고 있는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예, 아름다운 선거 육행시 공부를 했는데요. 육행시 중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 그 육행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채택되어서 이렇게 직접 자리에 모셨어요. 운을 띄워볼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아, 아이야, 대한민국 이 름, 름이 빛나게 할 다, 다음 일꾼을 잘 뽑아야 운, 운명적 나라의 미래가 열린단다. 선, 선택은 우리의 목. 거. 거짓 없는 참사람과 공존하자꾸나. 네, 잘 들었습니다. 조경수님께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인가요? 저는 아름다운 선거를 이런 선거로 보는데요. 요즘 우리는 출마자의 공약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후보자들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진실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공약을 들고 나오기를 소망하지요. 예. 유권자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입후보 애정자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고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거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야겠군요. 어느 후보자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인가를 보는 안목을 우리 유권자들은 꼼꼼히 따져봐야겠군요. 네, 그렇지요.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소중한 한 표 한 표 행사를 꼭 하시기 바랄게요. 네, 당연하지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꼭 행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가 흐르는 풍경 코너인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만들어진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송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시민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작사를 했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선거인 만큼 아름다운 선거 가사 신성성을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선거, 이효순. 사계절 햇살이 온 누리에 퍼져 행복이 피어나는 대한민국.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죠. 나 하나쯤이란 생각 버리고 우리의 대표자를 내 손으로 뽑아 바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나죠. 나라 사랑 선거로 시작해요. 현명한 판단으로 미래를 열어요. 유권자가 변해야 세상이 거듭나죠. 우리의 목소리 투표에 담아서 웃음소리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행복한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일어나 투표하러 가요. 희망을 나르는 아름다운 선거. 선거를 축제처럼 즐겨요. 우리 모두 참여할 때 세상은 빛나죠. 투표 참여는 살기 좋은 나라. 멋진 세상을 향한 디딤돌. 후회 없는 선택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소중한 한 표 한 표 꿈을 이루고 우리 함께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요.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 사계절 햇살이 온
궁금했던 선거법 관련 이야기를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닥터송의 선거학교론입니다. 이 코너를 담당해줄 꽃미남 닥터송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 닥터 송민수라고 합니다. 네, 얼굴을 뵈니까 평상시 궁금했던 선거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미리 유권자의 사연 신청을 받았어요. 오늘은 대명동에 사시는 고지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닥터송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선거 때 우연히 TV를 보고 생긴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아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이장이 어르신들에게 밥 한 끼 하자고 하여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후보자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보자가 선관위에 신고를 하였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자들은 후보자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리인 줄 모르고 갔는데 그런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엔 모르고 먹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속 시원하게 명쾌한 답변 주시죠. 예, 닥터 송입니다. 후보자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리인 줄 모르고 가서 먹었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후보자가 밥을 사는 자리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자가 음식물 제공하는 자리인 줄 모르고 먹었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군요. 이럴 때 시민들은 신고 제보를 어디에다 해야 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국번 없이 1390을 누르시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혹시 그 임명 제보와 신고자 신분 보장 등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116조 보시면은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내주신 사연의 경우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데요. 그 조항에 의해서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네. 물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다른 조항에 의해서 조치가 취해지고요. 네, 그렇군요. 추가로 과태료 상한이 3천만 원인데요. 자수 여부,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서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 또는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주지도 받지도 말고. 예, 혹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나요? 아, 물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같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해서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하거나 네. 그리고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포상금을 얼마까지 지급했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최근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요, 2011년도에 그 후보자를 매수한 그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때 신고 포상금으로 네. 1억 원이 지급이 된 적이 있고요. 네. 타 시도의 경우 3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와, 포상금이 상당히 세네요. 다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안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상금이 결정이 됩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사연을 통해서 닥터송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고전 씨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출연해주신 우리 꽃미남 송민수 님께도 고맙습니다. 영화는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 감동과 울림을 주지요. 영화를 통해서 선거와 정치 문화를 이야기하는 우리 멋대로 영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이 코너에서 영화를 소개해줄 듬직하고 멋진 신사 한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시 선거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계장 이주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007년에 개봉된 장규성 감독의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흥행 영화는 아니지만 유해진과 차승원 연기가 돋보였던 코믹한 영화더군요. 내용이 선거와 관련된 영화이고 중간중간에 공감이 가고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 감동과 재미가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어떤 영화 내용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배경은 충청도 강덕군이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컸던 차승원과 유해진 둘의 이야기인데요. 극 중에서 차승원의 이름은 조춘삼, 그리고 유해진의 이름은 노대규. 뇌물을 일절 받지 않고 청렴해서 일명 노생큐입니다. 영화 시작 부분을 보면은 비탈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던 이장이 옆도랑으로 굴러 떨어져서 사망하죠. 네. 그래서 마을 이장을 뽑아야 하는데 젊은 사람으로 이장을 뽑아야 한다고 해서 가장 젊은 37세 노총각 차승원이 이장이 되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강덕군 군수 선거가 열리는데 네. 차승원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초등학교 동창인 유해진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 한 표 차이로 군수에 당선이 됩니다. 어린 시절 차승원은 반장을 도맡아서 했었고 유해진은 맨날 부반장만 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된 후에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유해진은 군수가 되고 차승원은 이장이 되다 보니 둘 사이에 은근히 자존심 싸움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둘이 제대로 한판 들이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네, 어떤 사건이죠? 군수인 유해진이 방패장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이장 차승원이 방패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속 선거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영화 속 선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영화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군수 선거에서 출마한 유해진이 18,437표, 상대 후보자인 연규진 후보자가 18,436표가 나와 단 한 표 차이로 유해진 후보자가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하죠.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 표가 참 중요하죠. 만약에 단 한 표 차이가 아니고 동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당선이 됩니다. 네. 동표가 나왔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안 맞다고 해서 동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결선 투표를 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에 의해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전과 군수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유해진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유해진과 대학 교수 출신인 영규진 후보자가 동표로 나왔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영규진 후보자가 당선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아, 네. 선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네, 이 부분도 대통령 선거만 다르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같은데요. 대통령은 만 40세가 되어야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의원 등은 만 25세가 되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만 만 40세에 출마하고 그 외 국회의원, 시장 등은 만 25세가 되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군요. 그러면 몇 살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투표는 만 19세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공직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기 이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은 임기 만기 이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군수, 도의원, 시의원은 임기 만기 이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모든 선거가 수요일에 하는 건가요? 수요일에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거일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면 사람들이 하루 휴가 내고 선거일 포함 이틀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네, 주말 끼고 이틀 정도는 휴가 내고 놀러 갈 수 있죠. 혹시 수요일이 중간에 있는 날이어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수요일에 선거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센스가 좀 있으시네요.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지 않는 요일로 하다 보니까 수요일로 정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투표하는 요일을 수요일로 정한 것도 이런 깊은 뜻이 있군요. 오늘 이전과 군수 영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멋대로 영화가 산책에 그 이전과 군수 영화를 가지고 선거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해 주신 듬직하고 멋진 그 이주상 관리계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후보자의 선택 기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보다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이호순의 시선 공감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